네, 세계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NH농협증권 김규배 차장과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간밤에 좀 해외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유럽, 아시아, 미국까지 다 호조를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는데 특히 좀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가 뭐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 등 뭐 아주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인해서 미국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36%, 나스닥 지수가 0.71%, S&P 500 지수가 0.5% 각각 상승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고 주택 지표도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것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지정학적 불안감도 다소 이제 완화가 되면서 증시의 투자 심리가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특히 찝찝하게 여겨졌던 주택 지표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골디락스의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표부터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0.3%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휘발유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상승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에너지 쪽 부분인데요. 6월달 휘발유 가격이 전월보다 3.3% 올랐고 에너지 가격이 1.6% 오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그 요인이 조금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지난달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2.6% 증가해서 시장 예상을 상회한 것이 가장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달 이후에 8개월 만에 최고치이며 시장 전망치인 500만 채를 웃도는 그런 수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특별한 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대내외적인 악재에 신경 쓰는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곧이어서 20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원달러 환율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20원대에서 이틀째 하락을 했는데요.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수출업체들의 그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2.4원 내린 1024원.4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초반에는 1020원대 후반에서 주로 거래가 됐는데요. 대내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그 매도 심리를 부추겨서 등락을 거듭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1020원에서 1026원 사이에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조금씩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환전 타이밍을 가지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간밤에 대부분의 업종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그 골드만삭스가 또 새로운 의견을 하나 내놓은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그 리포트에서 이제는 그 새로운 소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약 시장에 한 15개 정도의 그 소형주를 가이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뭐 오피스 디포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비롯해서 15개인데요. 특히 눈에 인상적인 부분은 3개 회사 정도가 바이오 쪽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여전히 시장에서 긍정적인 업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텔을 비롯해서 IBM, 알코아가 각각 2.1%, 1.7% 그리고 2.8% 상승해서 시장 내에서는 대형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간밤의 미국 증시였습니다. 네, 우선은 아직까지는 대형주 위주의 장세인데 이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소형주를 눈여겨보자. 국내 증시와도 좀 뭔가 교집합이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현재 포트폴리오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큰 변화는 아직까지는 주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현금 보유 비중을 50% 포함해서 애플과 라스베가스 샌즈를 각 25%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현금 비중을 50%를 가져가면서 아마 그 투자자분들이 그 적절한 시점에서는 유로화라든가 달러를 환전을 해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화가 강세가 될 때마다 조금씩 어떤 환전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좋은 가격에 어떻게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장중에도 애플과 라스베가스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이 0.83% 올랐고 라스베가스 샌즈도 2.3%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 이 포트폴리오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애플이나 이 라스베가스 샌즈 어떻게 뭐 좀 특별한 어떤 변화가 하루 사이에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라스베가스 샌즈에 대해서는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만 애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조금 전에 한 시간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애플의 4월 달에서 6월 달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이 그 자체 회계연도 3분기 4월에서 6월 달 순이익인데요. 77억 7,500만 달러, 주당 1.28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순이익 69억 달러, 주당 1.07달러보다는 12.3% 증가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애플이 지난 분기에 아이폰을 3,520만 대 팔았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2.7% 증가한 것이지만 시장 전망은 사실 3,590만 대 정도 팔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시장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 그 샤오미의 그 약간 밀리는 그런 부분이 어떤 그 회계년도의 그 실적으로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실적 발표 후에 애플 주가가 그 장 외에서는 약 0.4%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계속해서 그 애플이 그 어떤 아이워치라든가 아이폰 6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여전히 시장에서 주요를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브랜드 충성도 조사 결과 다시 애플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애플 뒤를 이어서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 조사 업체 스태티스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에 대한 올 1분기 충성도 조사를 했더니 2012년도 말 83%에서 7% 오른 90%로 나타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아이폰 6가 발매가 된다면 여전히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꾸준히 다시 그 아이폰 6를 재구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 마지막 소식은요. 그 JP 모건의 알렉스 가우나 애널리스트가 애플이 향후에 새로운 제품과 아이워치라는 새로운 시장 그리고 AP라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 그 아웃퍼폼으로 변경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135달러까지 예측을 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뉴스들이 애플 쪽에서 지난밤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 두 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 95달러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경우도 간밤엔 좀 올랐네요. 2% 정도의 상승 탄력이었는데요. 가격 전략 다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가격 전략이 특별히 변한 건 없습니다. 사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JP모건에서 135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만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플 차트를 먼저 보시면 현재 94달러 72센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추세가 그렇게 꺾이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45도 각도의 어떤 좋은 그 우상향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장 마감을 하면서 약간 십자가 모양을 보였습니다. 약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잘 모르겠다. 이게 시장의 반응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 전체적인 업트렌드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항상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이 항상 그 고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손절 구간인데요. 손절 구간은 제가 지금 표시해드린 이 85달러 선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약 100달러가 넘어가면 서서히 차익 실현의 기회가 생기니까 그때 유심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라스베가스 샌드도 간단하게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라스베가스 샌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중국의 그 카지노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는 예상외로 좀 약간 개걸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는 약 2.3% 상승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계속해서 이런 그 반등 추세가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만약 반등 추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72달러 선에서 굉장히 조금 약간 위험한 그런 구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2달러가 예를 들어서 무너진다면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손절 구간은 약 65달러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달러가 보통 이 주식에 약간 지지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플과 라스베가스 샌즈 이 두 종목에 대한 이 유지 전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애플 간밤에 실적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드렸고요.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경우는 이 오늘 밤에 있을 미증시에서 주가 흐름 좀 더 보셔야겠습니다. 이 꾸준히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72달러 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조금씩 좀 손절 타이밍이라든지 앞으로 아니면 추세가 상방으로 간다면 꾸준히 보유하는 전략 제시가 됐습니다. 해외 직투였습니다.